안녕하세요. 김대복 대표입니다. 1월 8일 국내 시장은 이란이 이라크 내에 있는 미국 공군기지에 미사일 발사 소식이 전해지면서 중동 위험 고조로 양대 지수 모두 하루 만에 큰 폭의 하락세로 마감이 됐습니다. 하지만 우리 시장이 반도체 관련주들이 강하게 반전했다는 점하고 또 수급이 조금 쏠림 현상이 코스피로 가면서 코스닥이 큰폭의 하락이 나왔는데 오늘 시장 흐름은 또 중요한 의미를 갖는 점들이 있다, 이렇게 보니까 끝까지 필청하시고, 아직도 김대복 대표의 리치튜브 구독 회원이 아닌 회원님들은 구독하기 버튼이나 알림 버튼을 누르시고 적극 교감을 가신다면 이 영상이 더욱더 여러분들한테 와닿을 것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자, 1월 9일 국내 시장의 단기 및 스윙 끝장 종목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인데요. 코스피 시장은 21선을 회복하고 바로 21선을 하향하는 이런 시장 흐름이 나왔습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어떤 강세 흐름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약한 이런 모습을 보였댔는데, 이 흐름으로 볼 때 결국은 반도체 지수는 위로 끌고 가려고 하고 여타 주식들은 하향하는 이런 시장 흐름이 나오고, 시장은 내면적으로 방산 관련주들 이런 쪽으로, 아니면 지금 현재 이런 쪽에 지금의 석유 관련주들 쪽으로 시장 흐름들이 약간 전개됐는데 좀 과도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코스피는 지금 1% 내렸는데 미국 선물 같은 경우에 초반에 많이 빠질 때 1.8% 가까이 빠지다가 1% 안쪽으로 지금 현재 낙폭을 줄여 들어왔다는 점을 감안하면 우리 시장이 조금 과도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코스피 시장 흐름에서는 2150 이하에 적극적인 매수를 하셔도 무방하다, 이렇게 보입니다. 이번에 지금 현재 이란이 지금 현재 주장하는 것은 이라크 내 미국 공군기지에 미사일을 발사해서 80여 명의 사상자를 냈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렇지만 미국에서 아직까지는 공식적인 발표는 아직까지 나오지 않고,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여기에 대해서 오늘 저녁에 지금 현재 회견을 가질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 현재 별 타격이 없다, 인명피해는 없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저도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면, 이란이 인명피해를 목적으로 만약에 감행했다 그러면 이란은 판단을 잘못한 것이죠. 인명피해 없이 지금은 결국은 이란 내에 있는 지금 현재 반미 세력들에 대해서 지금 현재 이 감정적인 이런 것들을 무마하기 위해서 발사는 했지만 결국은 인명피해가 없는 곳으로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렇게 된다면 기본적인 시각은 치고받고 하지만 결국은 지금 현재 전면전으로 나서지는 않을 것 같아,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내일도 적극적인 매수 여전히 유효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코스피는 역시 반도체 관련주들 중심으로 시장은 위로의 변화가 가지고 가니까 지금 현재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중심으로 시장을 공략하는 이런 전략이 좋겠고, 기존에 다른 종목을 가지고 있는 회원들이라면 그것을 팔아서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를 사기는 부담스러운 자리잖아요.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종목들이 일정 부분 올라올 때까지는 보유 관점을 유지하는 전략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닥 보겠습니다. 코스닥은 오늘 기관과 외국인이 매도 공조가 나오면서 실질적으로는 큰 폭의 하락이 나왔습니다. 21선을 깬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다, 이렇게 봤지만 연말 연초에 아주 강력하게 올라왔다가 코스닥 같은 경우는 급락이 나왔어요. 이렇게 보면 지금은 코스닥은 부분적으로는 매도를 부르는 패닉 매도 물량들이 나왔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러면 현재 라인에서 지금 현재 코스닥은 지금 매도하고 코스피 쪽으로 옮겨갈 거냐? 그건 아니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고요. 640선은
과도한 매도 부분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내일 선물 옵션 동시만기일인 콜오프를 위층데이입니다. 사실은 코스피의 영향력은 조금 있더라도 코스닥의 영향력이 없다 이렇게 보면 일단 부분적으로 바로질 개연성이 높다. 코스닥이 많이 빠졌던 것은 시가총액 상위라고 할 수 있는 바이오, 제약주들의 약세 흐름들이 깊어졌기 때문에 이렇게 됐는데, 그렇다면 기본적으로는 외국인의 매도가 조금만 약해지면 위로의 변화가 나올 거고, 오늘 과도한 매도 구간이다. 640선에서는 적극 매수하고 윗단으로 올라오게 되면 670 영역까지 열어두는 전략이 필요한데, 흐름상으로는 코스피가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주도해서 움직이는 장이니까 코스피와 연동해서 보면 소재, 부품, 장비 이런 쪽의 시장 흐름을 가지고 매 포인트를 잡고, 제약,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완전한 터닝 포인트가 나올 때 시장 공략하는 전략이 유효하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오늘 코스닥의 상승 종목을 보면 스페코나 빅텍, 한국정보통신 이런 것들이 상한가를 갔는데 이게 연속적으로 가기는 어렵다 이렇게 보입니다. 한국정보통신은 기본적으로 연속성을 가질 수 있는 바닥권에서 8,980원까지 왔으니까 연속적으로 가질 수 있지만, 다른 종목, 그러니까 지금 현재 방위와 관련되어 있는 이런 종목군들은 반대급부가 나올 수 있다는 점을 꼭 생각하면서 매매 포인트를 잡아야 되고, 오늘 보면 지금 현재 석유 관련주들의 상승이 두드러지지 못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안전자산을 대변하는 엘컴텍 같은 경우에도 상승폭을 축소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오늘 낙폭이 조금 깊었던 종목군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대부분의 지금 현재 종목들, 코스닥의 대부분의 종목들이 내일은 반전의 고리가 나올 것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1월 8일 단기 및 끝장 종목 보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엔지캠 생명과학입니다. 자, 엔지캠 생명과학은 1월 초에 여러분들한테 제시해 드렸던 종목이기도 하죠. 1월 초에 영상을 참조하시면 여러분들 아마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엔지캠 생명과학은 다른 것보다도 이번에 EC18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비알코올성 지방감염 치료제 개발에 기대감이 굉장히 크다 이렇게 보겠고요. 이번에 JP모건 헬스케어에서 라이센스 아웃에 대한 기대감도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더 나아가서 2020년도에서는 기존의 파이프라인이라고 할 수 있는 구강 점막염 치료제, 여기에 대한 기대감도 동시에 있는 이런 자리이다 이렇게 보는데, 최근에 주가가 이렇게 상승하고 나서 지금 이제 가격 보정 작업이 적절하게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일은 아래에서 여전히 68,100원 이 자리부터 66,500원까지 매수 관점에서 접근하시고, 윗단은 85,000원, 하단은 63,500원으로 가져가는 매수 공략 유효하다 이렇게 보니까 저점 매수 관점에서 접근하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두 번째 종목은요, 파루입니다. 파루. 중국의 지금 현재 원인 불명의 폐렴 환자들이 계속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여기에 대한 어떤 단속에 나서는 이런 모양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일단 지금 현재는 지난번에 한번 언급드렸던 것처럼 사스와 관련해서 최근에 움직임이 좋았던 종목은 고려제약, 제일바이오, 파루, CTC바이오 이런 것들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여기에 대한유팜이나 체시스, 특히 대한유팜이 강하게 올랐댔는데 지금 현재 어떤 거래량이나 이런 걸로 봤을 때는 여전히 이번에 1등이라고 할 수 있는 파루가 추가적으로 위로의 변화가 나올 거다 이렇게 보입니다. 자, 오늘 시간내에서 10% 이상의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그렇다면 내일 아침에 갭상승에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죠. 그러면 10% 이상이 나왔으니까
10% 정도까지는 갭상승이 나올 수가 있는데 그 이상으로 따라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저는 그렇게 보고, 그렇다면 이 종목은 3,000원 이상은 시가가 3,000원 이상으로 가면 매수하지 마시고 3,000원대로 만약 출발하게 되면 시가의 눌림목, 시가에서 눌림목이 나올 때 시가 대비해서 마이너스 3% 전후에서 매 포인트를 잡고 하단을 2,650원을 손절 라인으로 잡고 위로는 3,800원까지 오픈하는 단기 전략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입니다. 자, 이 종목은 기본적으로 시가를 깨고 난 뒤에 지금 현재 9시 30분까지 시가를 재차 회복하는 이런 시장 흐름이 중요합니다. 만약에 그러한 흐름이 나오지 않다면 기존의 포트를 만약에 매수했다면 반으로 줄일 필요가 있고, 만약에 시가를 다시 회복해주는 이런 자리가 나오게 되면 거기서 추가 매수도 가능한 이런 시점이다 이렇게 보시고 윗단을 3,800원까지 열어두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세 번째 종목은 어저께 추천했던 신라젠을 한 번 더 추천드립니다. 신라젠요. 자, 신라젠이 바닥권에서 강하게 반전의 고리를 만들었습니다. 강하게 반전의 고리를 만들었던 것은 이번에 식품의약품 안정처에서 신장암 관련 임상에 대한 추가 승인을 받았다는 소식이죠. 지금 현재는 새로운 어떤 임상에 대한 지금 현재 그 결과가 나온 것이 아니라 새로운 임상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었다. 이것이 상한가의 기본적인 이런 흐름이다. 그런데 초반에 이렇게 상한가가 나오고 난 뒤에 오늘 거래가 지금 현재 지금 현재 거래 대금이 7,900억이나 거래 대금이 나왔습니다. 거래 대금이 집중적으로 나와서 위에서 매물이 이렇게 나오는 지금 현재 그 비석형의 이런 흐름들이 나왔다 이렇게 보입니다. 자, 이런 그레이브스톤은 세력들이 물량을 매집할 때 가져가는 거죠. 근데 이렇게 보시면 물량을 매집할 기회가 없이 여기서 상한가가 나왔고 한 번 더 받았다 이렇게 보면 내일 만약에 거래가 터지면 장중에 단기 매매는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자리다. 오늘도 충분한 시세가 나왔잖아요. 오늘도 19,700원까지가 갔으니까요. 그러면 내일도 마찬가지로 그러한 흐름에서 대응하는 것이다. 16,850원에서 16,400원까지 매수하시고 15,500원을 손절 라인으로 잡고 윗단을 19,500원의 1차, 2차는 22,000원까지 열어두는 전략 유효하다 이렇게 보입니다. 문제는 내일도 가능하면 데이 트레이딩으로 대응하는 이런 전략이 유효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네 번째 종목은요, 테스나입니다. 테스나이고요. 자, 테스나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에도 여러 번 소개했던 종목이기도 합니다. 테스나는 지금 현재 CIS 카메라 이미지 센서의 수혜주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은 최근에 들어와서 스마트폰이 고화소 CIS의 칩 사이즈가 커지고 있기 때문에 테스라의 매출이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또한 이제 RF 수혜주입니다. 미국의 RF 설계사들 최근에 들어와서 보면 스카이웍이나 코보 같은 경우가 신고가 랠리를 계속 이어갔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게 지금 현재 금년도에 신고가가 나고 난 뒤에 조정받았는데 한 번 더 윗단의 변화가 나올 수 있는 이런 자리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따라서 동종목의 경우에는 테스라 같은 경우에는 목표치를 65,000원까지 열어두시고요. 자, 아랫단에서 요 이격 20일가의 이격을 조율하는 자리를 매수 관점에서 접근하자 이렇게 보겠고요. 53,500원, 53,500원에서 52,000원까지 매수하고 49,500원을 손절 라인으로 잡아주는 단기 스윙 관점에서 접근하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 종목은 HLB입니다. 사실 HLB 최근 들어와서
계속 지금 현재 될 듯 말 듯 단기적인 어떤 이런 흐름들만 계속 치고받고 하는데, 지금 현재 오늘 다시 21선을 하향하는 이런 자리가 나왔습니다. 중요한 자리라고 볼 수가 있는데, 여기 보시면 여기가 지금 현재 가격이 여기 1차 변곡 라인 이렇게 해서 여기를 넘었다가 여기를 지켜주지 못하고 아래로 내려와서 21선을 훼손했기 때문에 내일 양의 흐름들이 나오지 않으면 한 번 더 흔들 수가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물론 9만 1,000원대, 9만 1,900원대 이 자리는 지켜줄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에서 11만 5천 원 이상에서 매도하신 분들은 다시 10만 원대 전후에서 매 포인트를 잡으시고, 위로 이번에 올라갔던 11만 7,300원의 돌파 여부를 체크하고, 만약에 돌파하면 12만 5천 원까지 확장하는 이런 전략이지만, 돌파하지 못한다면 여전히 치고 빠지는 단기 매매 관점에서 접근하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도 지금 현재 시장 흐름들이 굉장히 크게 많이 흔드는 이런 장이 나왔습니다.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코스닥 같은 경우는 우리 시장이 과도한 매도 구간에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오늘 영상을 잘 참조하셔서 내일도 여러분 성공 투자를 이끄시기를 기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현재 다시 한번 언급드리지만 미국과 이란의 지금 현재 교전은 이것이 전면전으로 나서는 이런 시장 흐름들이 아닙니다. 다만 이것은 빨리 끝날 재료는 아니다. 그래서 계속 지금 현재 보면 치고받고 그 국지전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이니까 추세적인 대응보다 단기적인 대응을 통해서 리스크 관리하는 전략이 좋겠고, 내일 선물 옵션 만기일인데 내일 콜드로플 위칭데이는 역시 매도 우위보다는 매수 우위로 전개될 개연성이 높다, 이렇게 보니까 초반에 만약에 밀게 되면 지금 현재 말씀드렸던 어떤 종목군들 중심으로 단기 공략하는 전략 유효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내일도 꼭 성공 투자 이끄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댓글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